네,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남혜영 기자 그리고 최어섭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10월인데요. 10월 하면 우리가 이 단통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단통법 작년에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 티타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제가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말도 했던데 제가 이거 굉장히 겸손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부정적인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것들이 있더라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지난달에 발표했던 그 애플. 그때 애플이 뭔가를 발표를 했었죠? 네, 맞아요. 뭐였죠? 아이폰 새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한 달에 뭐 6S 같은 경우에는 예. 매달 35,000원씩 1년을 내면 그 해마다 새로운 폰으로, 새로운 아이폰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손해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이게 어차피 1년 후에 중고가 거래될 때 책정되는 거래량 거의 유사한 예. 그 금액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저가, 그러니까 중고 시장까지도 염두에 뒀다는 얘기예요? 그 중고 애플의 정책 자체는 1년에 아주 우리가 1년 동안 잘 준비한 제품 하나만 잘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저가 시장은 어떻게 잡겠냐? 작년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제품을 가지고 중저가 시장에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애플이 그동안 계속 고수해왔던 그 리퍼폰이라는 제도. 예. 이게 뭐냐면 중고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서 아이폰 중고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려는 보조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통법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단통법이 작년 10월 1일에 왜 시책하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는 되게 싸게 사는데 네. 또 누군가는 정가를 다 주고 산단 말이죠. 그럼 이건 정보의 불평등, 차별 이제 이런 피해를 좀 막자. 예.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모르고 요금 할인을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되게 많이 좀 섞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가계 부담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이름을 그거를 줄여서 단통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시행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그 법 취지대로 지금 잘 됐습니까? 정보의 불평등 네. 이거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뭐 새벽에 이상적으로. 왔다 간다. 예. 뭐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예전처럼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요. 예. 지금에 와서 가장 큰 좀 부작용이라면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저가 폰은 많이 늘어났죠. 많이 팔렸다. 어느 정도는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중저가 폰에 대해서 그동안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었거든요. 비싼 폰을 팔아야 됐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 성능들도 상향 평준화가 됐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18개월이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제품들이 갑자기 인기가 생겼다는 거죠. 유통 구조 개선 일단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통신 요금 절감 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 아주 양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나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좀 저렴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예 알뜰폰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어차피 이 정도 돈을 내고 데이터가 모자랄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주고 더 고가 요금으로 가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통신사에. 근데 또 미래부에서 낸 자료는 시행 전과 지금 따졌을 때 6만 원대 이상 쓰는 이용자가 지금 2.9%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4, 5만 원대 요금제도 17.1%에서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로 제가 단통법 전에는 8만 원대 요금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데이터도 5기가밖에 주지 않는. 그랬는데 무제한으로 이제 바뀌면서 요금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항상 그 고지서에는 왜 항상 7만 원대가 나오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하네요. 그러니까 요금 내는 돈이 달라진 것 같진 않고 같은 요금을 내고 쓰는 통신 서비스의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이
자, 이제 보조금 부분입니다. 네. 그 상한제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쭉 갈 것 같은 게요. 네. 34만 5천 원이죠, 지금. 이거를 다 쓰는 통신사가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의 단말기만 그 그렇죠.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상한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가 더 이상의 뭐 돈을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더 큰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보이고요. 보조금을 상한선으로 움직이면 선택약정제라 그래서 내가 내 단말기를 가져갈 테니까 보조금 주지 말고 요금을 더 할인해줘. 예. 20%까지 20%.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보조금 액수랑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금이 많이 올라가면 선택약정제 요금 할인율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더 이상 보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네. 이거는 누구도 건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저는 하나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는 예. 34만 5천 원이 지급되는 기준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썼을 때 기준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3, 4, 5만 원대 보통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선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 말이에요. 네. 이제 또 아이폰 6S 그리고 S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통법이 어쨌든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현명한 뭐 이 구매 방법이다. 뭐 이런 팁이 있습니까? 굳이 산다면 단말기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선택약정제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자급제랑도 좀 이어지는 예. 건데 이런 자급 시장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로도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1년 동안 아이폰이 많이 팔린 건가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고 동시에 작년에 좀 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이폰에서 그렇죠. 대형 크기가. 화면으로 네.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 한국에서만 점유율이 오른 게 아니라 예. 글로벌 전체로 판매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같이 가져간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함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아이폰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기다려도 값이 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중고로 팔려고 했을 때도 일정 수준의 값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제품들, 국산 제품들 보면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가격이 움직여 왔으니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를 좀 유지해 줬으면 싶다는 거예요. 가치를 지켜달라는 거죠. 국내 제조사들도 예전처럼 가격을 막 이렇게 뭐 갑자기 80만 원 받던 거를 뭐 17만 원 받고 이렇게 못 하게 됐잖아요. 이거 잘 유지를 하면은 고급폰 또 고급폰대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테크수다 역시 또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최 칼럼니스트, 최 프리랜서, 최 백수, 최 기자. 마지막으로 통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예. 사실 저는 실버폰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품을 갈라서 예. 어른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고 뭐 기능을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뭐 학생들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예. 고가폰들 그렇군요. 좋은 제품 더 많이 팔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는 갤럭시 S3를 쓰고 계시고 네. 아버지는 G 플렉스 아시죠? 요거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요거 쓰고 계십니다. 예. 저희는 아버지랑 그 아기 사진을 구글 포토로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배틀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자, 남 기자. 네. 뭐 굳이 고가폰만 고집할 필요 없다. 예. 뭐 중저가 혹은 중고폰에서도 충분히 고사양을 가진 좋은 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보시고 그렇게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진짜 중저가폰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따끈따끈한 거 새로 나온 거 이걸 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부담, 스트레스 그거에서 벗어난다면 네. 이 시장이 좀 아름답게 네.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